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벌써 오늘 5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보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영상들이 여기저기 채널에서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느라 하루 종일 시간이 막 확확 지나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LA 콘서트, 끝나고 나서의 임영웅님의 속마음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부터 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차마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마지막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LA 이 돌비 시어터 콘서트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자, 이 놀라운 이야기, 남아있는 이야기 전달해드리기 전에 짧게 1분만,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임영웅님의 이 LA 콘서트 영상을 많이 올리기도 했지만, 이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요번 영웅님의 LA 콘서트를 통하여 이렇게 영상과 댓글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 라이브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소씨도 라이브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저도 오랫동안 라이브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소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벌써 월요일 시간 저녁 시간대인데 일찍 주무시지 않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거 수호천사님들께서 직접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이 영상이 8시 30분 조금 넘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뒤인 9시 한 40분쯤 라이브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걸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겨진 댓글에 따라서 제가 최종 선택을 할 예정이니까 좀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거두절미하고 LA 돌비 시어터에서의 마지막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이야기 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님의 콘서트가 정말 역대급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전달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임영웅님이 이 콘서트장에서의 잔망미가 넘쳐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영님이 사랑이여 그대를, 사랑이여 그대를만이 아니라 보금자리와 같은 트롯 메들리 노래를 많이 불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사랑이여 그대를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못지않게 좀 더 신나는 노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님이 아마 이 콘서트 현장에서 잔망 웨이브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이 현장 팬분들이 귀여워서 미치겠다 라는 반응이 쏟아지는데, 한 가지 댄스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브레이크 댄스, 바로 무지개죠. 근데 무지개 무대가 폴라로이드와 더불어서 지금껏 나왔다란 얘기가 한 군데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인스타를 뒤지고 아무리 트위터를 뒤져보고 아무리 SNS 커뮤니티를 살펴봐도 영님의 이 폴라로이드와 무지개의 무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님이 아마 다른 노래에서 좀 더 이 댄스 잔망미가 많이 터져나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아베앙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힙합음으로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비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LA 돌비 시어터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LA 돌비 시어터가 제가 참 여러 번 설명드리는 이 사진인데 좀 지겹죠. LA 돌비 시어터 요 사진으로 좀 가볼까요? 자, 요 사진 별로 다르진 않지만 어찌됐건 요 사진으로 보면 영님이 이 무대 자체가 넓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넓지 않냐면 요 사진 보면은 여기까지가 다거든요. 저 뒤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뒷배경이 보이실 텐데, 저기 이제 대형 LCD판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무대의 폭이 기존에 있었던 고척 스카이돔과 비교했을 때 좌우로도 길이가 좀 더 짧고 앞뒤로도 좀 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한 제약이 있었냐면, 임영님이 브레이크 댄스를 하려면은 댄서들도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고 또 이 무대가 넓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형 스크린 설치도 해야 하고 조명도 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이 무대 위에 마련이 돼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영님이 댄스를 화려하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대 위에서 특히나 아비앙또 같은 무대는 어떻습니까? 임영님의 아비앙또 무대 생각하면은 우리 저번 전국투어 콘서트 때는 가마 타고 나왔죠? 영님이 가마를 타고 등장했던 아비앙또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댄서들이 화려한 군무를 추면서 막 이 뒤에 스크린이 막 열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장치를 설치하기에는 이 LA 돌비 시어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협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지개라던가 이런 댄스 퍼레이드를 벌일 수 있는 또는 아비앙토처럼 등장할 때 막 가마까지 나오던 그런 규모가 힘들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영님이 이렇게 힙합 웅의 모습으로 아비앙토 무대를 꾸몄지 않을까. 참 센스 있는 부분인 거죠. 아마 이런 아이디어적인 무대 세팅 부분도 분명히 영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이제 임영웅 10의 다큐멘터리라던가 아니면 영님의 콘서트 VOD를 살펴보면 영님이 콘서트를 준비할 때건 콘서트 무대 위에서건 스스로의 아이디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요번 아비앙또 무대와 무지개 무대가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뭐 두 개는 댄스니까 그렇다 치지만 왜 폴라로이드 노래는 빠지게 됐냐. 그것도 참 이상하죠. 런던보이 노래는 분명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웅님의 런던보이가 얼마나 잔망미 넘치게 불려졌냐면 심지어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영웅님의 이 런던보이 노래 가사 중에 아 런던보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근데 거기를 아 슈퍼히어로라고 개사까지 하면서 불렀습니다. 첫날에는 뭐라고 했죠? 런던보이가 아니라 LA보이라고 했죠? 자, 이런 개사까지 들어갔을 정도로 잔망미를 펼쳤던 런던보이인데, 이상하게 폴라로이드도 더블 싱글 앨범이고, 런던보이도 더블 싱글 앨범이란 말이죠? 그런데 혹시 자작곡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런던보이를 리스트에서 빼고, 아니, 폴라로이드를 빼고 런던보이를 리스트에 넣었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무지개 무대도 배제가 됐단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영상들 중에 답이 있는데,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가 아무래도 이 LA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을 위한 콘서트였고, 특히나 그 중에서 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로트라던가 좀 예전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때의 노래를 많이 부른 게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무지개도 폴라로이드도 이 성공 리스트에서 배제가 됐던 게 아닐까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뭐 정확한 사실은 우리 히어로만이 알고 있겠죠. 어찌됐건 확실한 건 팬들만을 위한 무대 구성이라는 거는 100% 확실하다는 겁니다. 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신정훈 대표님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CJ ENM 측에도 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분명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강조해서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영웅님이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무대를 세팅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나아가서는 이 슈퍼히어로와 같은 잔망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웅님의 이 너무 제가 직접 인스타에서 찾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영님이 딱 콘서트를 시작할 때 이제 팬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파이브는 아니고 영님이 이제 드디어 LA 콘서트에 입성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팬분들을 쫙 돌아보다가
이 영님의 모습을 찍고 있었던 팬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팬분이 영웅님을 엄청 찍고 있는 게 영웅님이 스스로가 눈치를 챘었나 봅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그 카메라를 향해 아이 컨택을 하며 지금 이 사진의 예시처럼 손을 막 흔들어 줬거든요. 이거 보면 얼마나 이게 관객석과 영웅님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랬으면 영웅님이 이 보통 무대 밑으로 내려와서 보통 사랑의 진짜 노래를 부를 때 수많은 팬분들을 만나며 손을 잡는 그런 퍼포먼스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 촬영하는 걸 보고 손을 흔들어 주지만 이 특이했던 게 아직 영웅님이 이제 콘서트 무대에 올라온 상태였고 팬분들은 객석에 앉아서 찍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분의 카메라를 정확히 봤느냐. 그것은 그만큼 실제 이 무대에 갔던 분들의 증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LA 돌비 시어터와 영웅님 간의 이 거리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어마무시하게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대와 영웅님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님이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영님이 이제 콘서트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수많은 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무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무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요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해프닝이 탁 벌어집니다. 그게 어떤 해프닝이었냐? 영님 이렇게 무대 밑으로 딱 내려가서 수많은 팬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80세 정도 되시는 어머님을 영님이 만나 손을 잡아주고 포옹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인스타에서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실제로 영님이 딱 이 무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첫날보다도 더 많은 경호원분들이 딱 영웅님 주변을 한 3, 4명 정도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아마 첫날에는 그래도 자신들이 바라볼 때 좀 더 경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영웅님 곁으로 이 외국인 4명의 가드가 딱 서거든요. 근데 이 경호원들이 참 이렇게 영웅님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 영화 보디가드 생각나세요? 아마 워낙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디가드들 나오는 영화를 딱 보면은 뭐 이거 다 들고 안고 있는 거밖에 없네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경호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딱 유명인을 탁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웅님의 이 모습이 정말 슈퍼스타가 많구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이는 건 사실 다른 콘서트에서도 우리가 많이 봐왔던 장면이긴 하지만 참 생소했던 건 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경호원들이 딱 영웅님을 딱 둘러싸고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면서도 뭔가 움뽕차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슈퍼스타인 영웅님이 더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까 그 80세 정도 되시는 여성분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자마자 영웅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 경호원들이 제지를 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님이 앞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영웅님이 오히려 그 경호원분들을 살짝 옆으로 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 그 어머님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바로 격하게 안아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영웅님이 안아준 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 안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다 손을 잡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80세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흰 백발인 안경 쓴 분이었는데 이분이 영웅님을 정말 꽉 끌어안습니다. 꽉 끌어안는데 아마 영웅님도 이분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끌어안았던 이유가 바로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히어로의 외할머님이죠. 외할머님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곁에 다가가서 꼭 안아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웅님이 이 차원 콘서트에서 펑펑 울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웅시대 분들을 보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다 보니까 할머님이 생각이 났고
또 영웅시대 분들이 전부 다 할머니처럼 느껴져서 그게 뭐 나이들은 할머니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할머님처럼 이분들도 너무나 애틋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펑펑 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요번 콘서트에서도 재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흰 백발의 할머님을 꽉 안아주는데 주변에 계시던 영웅시대 분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 모습이 너무나 예뻤던 거죠. 그래서 역시 히어로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웃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사진에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모습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합니다만 이 무대 위에서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콘서트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영님이 항상 요걸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콘서트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무대 밑으로 영님이 자주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이 무대 밑으로 자주 내려왔는데 요번에도 LA 돌비 시어터에서도 영웅님이 무대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우리 기존 전국 투어 콘서트 때는 이 무대 높이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높아가지고 딱 우리가 일어섰을 때 가슴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뭐 팬분들이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영웅님이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는데 요번이 LA 돌비 시어터는 이 무대가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단이 한 4개? 4, 5개만 걸어 내려오면은 바로 객석입니다. 이 무대 높이가 높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일반 무대 정도? 예전에 영웅님이 이 무명 시절에 돌았던 그런 노래교실의 무대들을 보면은 그 무대 높이가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있었던 당시와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요번에 영웅님이 이 무대 밑을 조용히 걸어 내려오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어머님이 갑자기 앞으로 막 뛰어나와요. 그래서 영웅님이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이게 손바닥으로 자제를 시킵니다. 진정하셔라. 이랬는데 이 어머님이 그래도 너무 영웅님이 좋으니까 막 안절부절해 하면서 앞으로 나오는데 경호원과 탁 마주치거든요. 근데 경호원에게 눈으로 막 하소연해요. 나 손 한 번만 잡아보고 싶다. 근데 이때 영웅님이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테니까 일어나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어머님이 순간 정신을 살짝 잃으셨나 봅니다. 팍 뛰어나와가지고 손을 뻗으니까 영님이 웃으면서 손을 잡아줘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더 대단했습니다. 손을 잡고서 이 어머님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영웅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 앞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일으켜드리려고 손 잡아드리려고 뻗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정신이 없어졌는지 뒤를 돌아본 채로 그냥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영웅님이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놀랄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 모습에 수많은 팬분들이 현장에서 빵 터졌거든요. 저도 이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고서 저거 넘어지신 건가 했는데 영님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얼핏 봤을 때는 뒤로 넘어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영웅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으켜드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그 손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 버린 겁니다. 영웅님도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어땠겠습니까? 빵 터진 거죠. 그렇게 좀 우픈 사연도 있었다. 그래서 댓글 보니까 저거 반칙 아니냐. 나도 우리 히어로 손잡고 싶어서 뛰어나가고 싶으면 억지로 참았는데 저렇게 뛰어나가면 어쩌냐라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나라도 저렇게 손잡으면은 제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영웅님이 이제 무대를 딱 준비하려고 딱 이렇게 멋을 딱 잡고 있는데 객석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쳐요. 팔 걷어야지 팔뚝 막 이렇게 소리치는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LA 돌비 시어터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영웅님이 팬분들이 촬영하는 걸 보고 손을 흔들어 줬다. 그리고 몇 계단 내려오니까 바로 팬분들이 뛰어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똑같아요. 이 무대 위에서 영웅님이 그 다음 무대를 준비하려고 탁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팬분들이 팔 걷어야지 라고 하니까 영웅님이 그분과 눈을 딱 마주치더니 응?
이란 표정을 짓거든요. 그러더니 라는 표정으로 솜에 팔을 탁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 걷어야지 하고 외쳤던 영웅시대 몇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깍 소리 지르거든요. 이번 LA 콘서트는요, 정말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 VIP석은 영님한테 아무리 막 소리를 치고, 저도 VIP석에서 봤지만, 이게 뭐, 닿을 것 같은 거리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현장에선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랬는데, 영님이 이제 오히려 뒤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대 밑으로 내려와서 막 손을 잡으러 다닐 때는 저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번 LA 콘서트는 영님이 무대 위에서도 팬분들이 다 얼굴이 보이고 팬분들이 외치는 목소리 하나하나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어떤 걸 원하는지 현장에서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예전 콘서트가 약간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LA 콘서트는 다녀오신 분들의 이 증언을 싹 종합해 보면 뭔가 소극장에서 연극하는 그런 모습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소극장은 굉장히 규모가 작아서 이 관객하고 연기자가 정말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요번 LA 돌비 시어터 콘서트가 과장 좀 하자면 그 정도의 거리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영웅님과 직접 소통하는 이 느낌이 잊혀지질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많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LA 콘서트 못 간 저를 비롯한 우리 소천사님들,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방법이 없네요. 영님이 빨리 2집 앨범을 발매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콘서트를 기대했는데 발표가 없었어요. 만약 다른 나라 콘서트가 예정에 되어 있었다면 이번 LA 콘서트를 딱 끝내는 순간 엔딩 장면에 아마 그 다음 콘서트 일정이 공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걸 보면은 아쉽지만 아마 2집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는 콘서트 예정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네요. 어느 나라건 이제 갈 준비가 다 됐는데 뭐 현장이 이렇게 붐빌 걸 제가 걱정해서 안 갔습니다만 결국 가지 않은 저만 손해를 봤네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웅님이 콘서트를 끝나는 시점에 직접 속마음을 밝혔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요 글을 정리해 왔습니다. 딱 보자마자 보이시죠? 자, 영웅님의 콘서트가 딱 끝나고 엔딩 무대가 끝났을 때 마지막 인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이랑 다시 만날 때 무엇을 더 보여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면서 마지막 무대 멘트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어린 팬들이 역시 우리 히어로는 팬 생각밖에 없구나. 팬 바보구나. 저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직도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다니, 오히려 저런 가수를 우리가 덕질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더 행복하다. 정말 눈물이 난다. 평생 영웅시대를 다짐한다. 건행하면서 기다릴게. 너무 고마워. 정말 영원히 간직하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저 말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평시로 살기로 나는 정말 다짐한다. 영웅님만 믿을 거다. 평생 사랑할 거다. 고맙다. 정말 임영웅만 믿고 가면 된다. 평생 임영웅이다. 정말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노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물바다가 되고 있어요. 댓글 반응이 가히 눈물바다의 상태입니다. 자, 벌써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한 우리 히어로입니다. 그러니 이 2집 앨범에는 또 얼마나 더 멋진 노래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지금 다음 콘서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번 3월 달에 개봉하는 이 극장판 영화 상영이
제가 한 5월달쯤 마무리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2집 앨범이 그쯤에 발매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유튜버 중에 최초로 예상을 해봤는데, 만약 그 예상이 맞다면 적어도 지금 시점부터 아마 2집 앨범이 발매된, 제가 예상한 한 5월달쯤, 이때까지는 영님이 콘서트 또는 다양한 활동에 휴식기를 가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휴식기라고 해서 영웅님이 영웅 본색이라던가 뭐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통이라던가 이런 게 끊기진 않을 거예요. 영웅님이 딱 이 TV조선과 이별을 한 이후에 1집 앨범이 발매될 때까지 한 3, 4개월 이상의 그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정확하게는 TV조선에서 떠나고 난 뒤로 영웅님이 이제 다양한 시상식에 연말에서 연초까지 등장을 했고, 그 다음 정규 앨범 나올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살짝 휴식기 아닌 휴식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영웅분색이라는 또 영웅님의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집 앨범이 나오는 그 휴식기 동안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수호씨가 이 마지막 6번째도 영상으로 찾아뵈야 할지 아니면 라이브로 찾아뵈야 할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댓글로 가감없이 남겨주세요. 괜히 수호씨 눈치 보고 막 라이브 해주세요 하실 필요 없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영상으로 남겨주면 내일 볼게요 라던가, 아니면 라이브 해주세요 라던가, 너가 라이브 해놓으면 내가 알아서 내일 볼게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시던가,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씨가 한 30분 정도 쭉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이 커뮤니티 게시물 공지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던지 안 하던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 또는 다음 라이브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